네, 여러분, 가쁜 토크 돌아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이죠? 요즘 브이로그나 뭐 다른 티타임 뭐 이런 영상이 많이 올라가서 가쁜 토크가 좀 뜸했는데 오늘은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도 들어왔어요. 동물성 애고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어떤 분께서 동물성 애고가 뭔가 이렇게 또 질문했어요. 자, 동물성 애고가 뭔가? 인간은 니체가 얘기했죠? 동물과 신을 잇는 중간다리다. 신성으로 가기 위해서 동물성을 벗어 던지고 인간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신성으로 입성을 하는데 동물성에서 인간성의 회복을 일으키는 첫 단추가 뭐냐면 여러분 지배욕이라고 하죠. 동물들은 다 지배욕이 있어요. 그래서 수컷은 영역 표시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경쟁 관계야. 싸워. 그래서 1, 2, 3등 정해서 이겨야 돼. 이기면 서열이 정해져. 이거 전부 동물성이에요. 약육강식.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일 때 동물성이라고 그래요. 사랑에 의해서 움직일 때 비로소 그게 인간성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관념 에너지가 세진 나머지 동물보다도 더 동물성이 세졌죠. 자식에 대해서도 사랑보다는 두려움으로 지배하려는 부모가 많고 말 안 들으면 때리다 죽이기도 하고 그게 아기 학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움직이려고 할 때 그게 약한 존재든 강한 존재든 내 자식이든 타인이든 사랑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게 인간성이고 그 사랑을 자꾸 써서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다 움직일 수 있을 때 신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하게 자발적으로 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게 신성이고 동물성은 뭐냐면 이렇게 딱 겁을 주고 협박하고 힘으로다가 권력으로 힘, 권력 뭐 이런 돈 이런 파워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협박해서 두려움으로 이용해서 이럴 때 동물성이죠. 가장 직접적인 동물성이 뭐냐? 남녀 사이의 성살기, 성관념으로 부딪힐 때 동물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지배자와 피지배자, 강자와 약자,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가 제일 처음에 시작된 시초가 여자, 남자예요.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 여자가 육체적으로 약했잖아. 현대에는 사실 육체의 힘을 그렇게 쓸 게 없어요. 그렇죠? 시험 봐서 들어가 이때 무슨 무력으로 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근데 예전에 농경사회나 수렵사회 원시시대 때는 남자들의 힘이 꼭 필요했어요. 야생동물이 이렇게 왔을 때 지켜줘야 되고 그렇죠. 힘이 필요했죠. 농사 지을 때도 힘이 필요하고 다른 부족에서 쳐들어왔을 때 전쟁이 났을 때 가족을 지키는 게 필요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남편이 없는 과부댁이라고 하죠. 그 동네. 그게 수치의 대상이었어요. 남편이 없는 여자. 보호받지 못하는 여자. 그렇게 이꼴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건 힘밖에 없거든. 힘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동물성애고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 공부를 할 때도 가장 죽기 힘든 게 동물성애고예요. 그리고 가장 사랑 못 받는 게 동물성애고예요. 왜냐하면 애고가 죽을 때 다른 애고는 사랑으로 잘 죽어요. 물론 모든 애고가 다 동물성이지. 하지만 그래도 동물성도 그게 세지 않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동물도 사랑이 있죠. 그래서 그 동물성 애고가 강하지 않은 애고는 사랑에 의해서 죽어요. 좀 이렇게 말을 하면 알아들어. 맞아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애고가 죽을 때는 두 가지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참회하면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고 꺾을 때. 내가 졌다는 거, 즉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건 증거를 인정하는 거죠. 내가 틀렸다는 거. 이걸 인정하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훅 받아들일 때 죽어요. 그때. 그런데 동물성 애고는 고집이 세지요. 죽을 때까지 고집 부리는 게 동물성이에요. 절대로 졌다는 걸 인정 안 해. 왜? 약육강식. 내가 지면 죽는 거야. 동물의 세계에서는 서열이 정해지고 내가 졌다는 건 어때요? 생존 경쟁이지 동물은. 지면 어때? 잡아먹히는 거야. 호랑이가 오면 사슴은 도망가는 건 뭐야? 적수가 안 되기 때문이야. 싸움을 적수가 되면 싸우겠지. 응? 싸워서 지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안 죽으려고 도망가는 거죠. 그게 동물성인데 절대 안 지려고 해요. 그 동물성 애고가 센 아기들은 고집이 세서 똑같은 말을 100번을 해도 머리로는
아, 내가 틀렸구나, 잘못했다는 걸 분명히 인지해도 여기 몸에서는 그 동물성이 진다고 느껴. 인정하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면. 그래서 동물성이 강하고 고집이 센 아기들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걸 잘 못해요. 고집 부려. 특히 성살기라고 하죠. 성관념이 뜨면, 성수치가 뜨면 그때부터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 애고가 안 죽으려고 쓰는 게 미움이죠. 분별심을 쓰면서 미워해.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성수치로 안 들어가고 미움 쓰면서 계속.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도 있죠. 첩은 부처님도 돌아앉는다. 씨앗을 보면 부처님도 돌아앉는다. 이런 말이 있어. 성에 관련한 거예요. 그 정도로 용납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하죠. 응? 어떤 사람이 동물성이 강화되는가. 자라면서 아빠가 엄마를 힘으로 제압하는 걸 봤어. 동물도 아닌데 사람을 말로 해서 설득하고 안 되면 조율해야 될 걸 말 안 들으면 때려. 그걸 보고 자란 아기들은 자기도 모르게 몸속에 뭐가 있냐면 그런 동물성의 애고가 있고 그걸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남자가 여자를 자꾸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고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되지. 집에서 그렇게 폭력적이고 힘으로 남자가 여자를, 남편이 부인을, 그러니까 즉 우리 아빠가 엄마를 제압하는 걸 본 아기는 머리는 아닌데 몸은 그런 남자를 골라서 그런 지배 관계로 살게 되고 또 아빠가 엄마를 제압하고 지배하는 힘으로 그렇게 하는 걸, 폭력하는 걸 본 남자 아기들은 머리로는 그걸 원하지 않아. 그리고 그런 게 너무 싫어서 버리지만 사실은 속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아기나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폭력을, 아버지 닮아서 폭력을 쓰고 사는 남자가 있고요. 치를 떨기 싫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여자한테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폭력배같이 어떻게 여자를 그래 하면서 절대 자기는 젠틀맨의 껍질을 쓰고 아닌 척하는 사는 아기도 무의식 속에는 반드시 그게 있잖아. 유전으로. 아버지의 그런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그래서 무의식을 여고 이 공부를 시키다 보면 그런 아기들은 그게 올라와요. 말을 안 들어요. 즉 몸에서 안 받아들여. 좋게 얘기했을 때 내가 틀렸습니다 하질 않아요. 절대로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특히 자기보다 약하거나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말을 해? 무시해버려. 안 들어요. 100번을 얘기해도 무시해. 안 들어요. 네가 나보다 약하지? 이렇게 힘으로다가 모든 걸 판단하는 게 동물성 애고야. 나보다 힘이 센가 약한가. 그건 주먹도 있고 이런 힘도 있고 당장 법보다 주먹이라고 가까운 곳에는 주먹이겠죠. 그 다음에 권력이겠죠. 나보다 높은가 낮은가.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돈의 힘이라든가 이런 파워에 의해서만 말을 듣고 그건 들은 게 아니야. 그냥 무서워서 네 하고 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아기가 내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도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영채님이 얘기할 때 처음엔 저도 잘 몰랐어요. 그 뭐냐면 사랑으로 말을 들을 때 자기 자식이죠. 영채님은 신성이니까. 그래서 기꺼이 영채님을 사랑해. 혜라 엄마를 사랑해줬니? 이렇게 하면 고마워 우리 애기 하면서 엄마를 위해서 사랑으로 받아들여준 거야. 그런데 너무 두려우니까 두려움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동의를 안 해. 마음으로. 동의를 안 하면서 겉으로는 두려우니까. 그럴 때 그건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채님이. 왜 그러냐면 사랑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건 굽힌 것도 아니고 순종한 것도 아니고 진짜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진짜 받아들인 거고 꺾은 거고 열등의 애고가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둘이 의견이 달라. 부모님하고 내 의견이 달라. 예를 들어. 그래서 나는 A라는 대학에 가고 싶은데 부모는 B라는 대학에 가래. 그런데 부모님이 B라는 대학이 맞다고 막 하는데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서 기쁘게 해주고 싶어.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네 알았어요 엄마. 엄마가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갈게요. 기쁘게. 그래서 흔쾌히. 그건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이. 진짜로. 순종하고 애고가 죽은 거죠. 그렇지만 안 받아들이면 물론 그거는 꺾지 못하는 열등의 애고 미움이고
받아들여도 꾹 참고, 이거 안 받아들이면 우리 엄마가 날 버릴 것 같아. 날 미워할 것 같아. 그럼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알았어요, 엄마. 근데 속으로는 싫어. 꾹 참고 대학에 갔어. 그러나긴 어때요? 열심히 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가 한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했다고 느껴요. 반항질이 계속 올라와, 여기서. 억지로 해. 그러니까 잘 될 리가 없고, 잘 안 되면 이제 원망이 나와. 엄마 때문에. 그거 보세요. 내가 간다는데 갈 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일종의 비유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의견이든 충돌했을 때 동물성 애고가 강한 아기는 그렇게 못 꺾는다는 거야. 심지어 꺾었을 때도 꺾은 척만 하지 진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달콤함만 받아들여. 동물성 애고가 강한 아기는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자기가 판단해서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즉 자기도 같은 의견일 때는 그게 받아들여. 몸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 마음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내가 얘기했을 때 자기 주장과 달라. 이럴 때는 자기 주장을 굽히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저한테 마음 공부 배우러 왔잖아요. 그럼 저한테 배워야 되지. 그러면 자기 의견을 굽히고 내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튕겨내요. 안 받아들여. 몸에서. 그리고 입으로는 네 그러는데 몸은 보면 이렇게 튕겨지고 있어. 몸과 마음은 이렇게 버리고 있어. 고집이 센 거죠. 일부러 나쁜 아기라 그런 게 아니라 동물성이 강한 거야. 항상 무력 제압으로 말을 들어 버릇한 아기는 그 무력 제압으로 말 듣게 하는 건 처음에는 돼요. 한두 번은. 하지만 계속 인간을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내면에 다 신성인 영체님이 있어요. 그 근원은. 자기 자신을 만든 자기 자신인 영체님으로 있어. 그 자기 자신을 만든 영체님과 하나 되는 게 깨달음이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무력 진압이나 그런 거로 강제로 되지 않아요. 사랑으로 움직이거든. 사랑에 의해서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가 이렇게 싸우고 그렇게 때리고 맞고 하는 관계를 폭력적인 걸 많이 본 아기. 그런 아기 동물성이 세지죠. 무력 진압이 돼야 받아들이는. 또 하나 더 치명적인 거. 많이 맞고 많이 때린 아기. 남을 지배하려고 많이 때렸어. 이럴 때도 내 몸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을 지배하려면, 말을 듣게 하려면 사랑으로 말해서 된다가 아니에요. 혹독하게 때리거나 충격 주고 수치 주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기. 그런 아기는 두려움으로 남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도 두려움에 의해서만 지배된다고 느끼고, 그 두려움이 싫으니까 참고, 자기보다 강자한테는 고개 숙이는 것 같지만 참고 있는 거지. 절대로 완전히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질 못해요. 완전히 그 사람을 인정하고 내 주장, 내 의견, 내 생각이 죽을 때 내 열등이가 에고가 죽는 거야. 깨끗하게 소멸되는 거예요. 이때 에고가 죽는데 안 죽어. 찔깃찔깃하게 두려움으로 고집 부리면서 살아남아 있어. 또 실컷 맞고 자란 아기. 항상 엄마 아빠가 때려서 말을 듣게 했어. 겁을 주면서. 그런 아기는 습관적으로 그런 엄청난 고통과 나보다 큰 힘으로 팍 프레스를 가할 때 그때 말을 듣는데, 이때 말을 들을 때는 두려움에서 말 듣는 거예요. 자기보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 두렵게 할 때만 말을 듣는데, 말 들을 때 절대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야. 그 애가 죽지 않고 그냥 고집으로 이렇게 참고 있어. 그 너무 두려우니까. 참으면서 네 하고 말을 듣는데 마음으로 기껍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모든 애고는 사랑으로 죽거든.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꺾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저 사람한테 버림받으면 안 되지. 내가 그리고 저 사람 사랑하니까 해주고 싶어. 이래서. 그때 소멸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애고는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건 행복하지 않은 거야. 동물성이 아닌 인간성은 사랑에 의해서. 사랑은 어떤 사람, 남을 이해하는 마음. 저 사람이 이렇게 힘들구나. 저 사람 입장이 이렇구나 해서 역지사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엄마 말 들으니까, 그리고 우리 옆집 할머니 말 들으니까 아이고 시끄럽겠어. 이렇게 이해해 줄 때 그게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인간성이에요. 그리고 신성, 진짜 사랑인 신성은 이해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그 사람이 나니까 그 사람이 그럴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한 다 해줘요. 그냥. 이게 신성이지. 그 신성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동물성이 그래서 강한 아기가 이 공부하기 제일 힘든데, 혹독한 환경에서 자란 아기일수록, 즉 불쌍하게 자란 아기일수록
새엄마 밑에서 컸어. 그러면 새엄마가 사랑 주고 안 키우죠. 수치 주고 구박하고 때리고, 특히 새엄마도 좋은 새엄마 밑에서 컸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력이나 눈치 주면서 심하게 모욕하면서 수치 주고 때리면서 키운 아기는 사실은 좋게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 왜? 새엄마한테 어떤 새엄마의 말을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척만 했지, 두려우니까.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냥 마지못해 했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좋게 말을 해도 고집 부리면서 네 하는데 안 받아들여. 기꺼이 혜라 엄마 입장이 이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두려워서 저분이 날 싫어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요. 그래서 애고가 죽질 않아. 공부가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확 그 반항애고 올라와서 절대 못 죽게 되는 거지. 응? 이 공부는 애고가 죽는 공부거든요. 동물성 애고. 동물성 애고가 뭐예요? 이겨먹고 절대 안 지려고 하고 안 죽으려고 해. 내 의견, 내가 옳다는 거, 내가 이기려는 마음, 내가 옳다는 마음,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절대 안 죽으려는 고집 부리면서 약육강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강자 앞에서는 죽는 척하지만 안 죽고 질기지 있게 살아있는 거죠. 소멸이 안 되고. 근데 그게 센 애고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아기들 중에 보면 형한테 엄청 맞은 아기가 있거든요. 형한테 거의 뭐 밤새도록 두드려 맞아서 기절할 때까지 때리고 그 형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럼 이야기 보고 용서를 빌었니? 한 번도 안 빌었대. 몇 년 동안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죽어도 안 꺾은 거야. 너는 때려봐. 내가 꺾나 하면서. 그러니까 애고가 얼마나 질겨졌냐 하면 동물성의 애고가. 나쁜 아기가 아니거든요. 머리로는 헤라 엄마를 사랑하고 다 해주고 싶은데 몸에서는 그 동물성의 애고가 절대 지기 싫어. 그러니까 헤라 엄마가 얘기하면 벌써 두려움이 올라와. 이거 저거를 안 해주면, 안 받아들여주면 날 버리겠지? 이런 두려움에 의해서 지배가 돼요. 두려움에 의해서 두려우니까 벌벌 떨면서 해줘. 사랑으로 움직이지 않죠. 사랑으로 기꺼이 뭔가 막 훅 받아들여야 이게 확 죽는데 안 죽는 거야. 그리고 혜련마 말을 듣고 움직이는 거만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혜련마 말이 맞아 이렇게 동의했을 때 그거는 내 뜻이 아니 자기 뜻이지. 근데 충돌했어. 혜련마 말이 말과 자기 말이 달라. 자기 생각이. 이때는 자기를 죽고 꺾고 마음으로 완전히 혜련마 말을 받아들여야 이게 이해고가 죽으면서 사랑으로 죽으면서 되는데 분명히 제자로 공부하려고 왔다고 하면서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응? 안 받아들여. 좋게 얘기하니까 100번을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야. 계속 동영상으로도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이제 이 안에 있으니까 제가 불러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 내내 건성으로 듣는 거야. 자기랑 생각이 다른 건 안 들어. 아예 안 듣더라고요. 보니까. 몸에서 다 나와. 버려. 좋게 사랑으로 아가야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야 돼. 응? 그렇게 여자만 따라다니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네 이렇게 말만 하고 안 들어. 두려움이 들어와야 들어야 되겠네? 그 두려움에서 이렇게 죽지도 않고 이렇게 아닌 척하고 꾸피기라도 하는데 두렵게 막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안 들어요. 하도 안 들으니까 불러서 혼내줬어요. 무섭게 혼내줬어. 내쫓겠다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눈치 보면서 말을 들어. 얼마나 아픈 현실입니까? 버릇이 들은 거야 몸이. 너무나 강한 자극으로 말을 듣게 때리고 말을 듣게 한 아기는 그래도 고집부린 아기는 좋은 말은 아예 다 튕겨잖아. 안 들리는 거야. 되게 둔탁해져 있는 거죠. 조금만 탁 쳐도 그냥 탁 치는 게 뭐야. 그냥 이렇게 건드려도 이렇게 하면서 말을 들어야 섬세하게 돼야 되지 마음이. 근데 어찌나 처맞았는지 심하게 모욕을 주고 심하게 치지 않으면 아예 안 들려. 좋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힘들죠 공부하기가. 그런 아기들은 사실은. 부모에서 훈육당할 때 훈육을 할 때 자식을 웬만하면 그래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욕도 수치도 주면 안 되는 거야. 너무나 모욕당하고 수치당한 아기는 무슨 말만 하면 수치당했다고 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 지적해도 그게 수치당했다고 하고 못 받아들여요. 그게 뭐냐면 그 수치당한 그 에고 자체가 수치에 의해서 움직였거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되도록 이걸 피하려고 하고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이걸 건드리면 수치당했다고 하면서 미움 쓰고 죽지를 못하는 거죠. 고집이 세게 돼요. 그래서 심하게 무시하고 모욕하고 키웠거나 막 때리면서 키웠거나 이런 아기들은 사회 부적응자가 돼. 왜냐하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강한 자극에 의해서만 움직였거든. 두려움에 의해서.
그렇게 불행하게 자랐거든. 그러니까 어떤 걸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행해.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되도록 안 움직이려고 해. 첫째. 그러니까 사회생활 할 때 일을 안 하려는 쪽으로 많이 가고, 남의 말을 안 들으려는 쪽으로 가고, 그리고 들으려고 애를 써도 자극이 약하게 누군가 부드럽게 이것 좀 해줄래요? 부탁하면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야. 그런 얘기들. 왜? 집에서 맞아야 얘기 들었고 엄청난 두려움으로 온갖 욕을 먹으면서 수치를 지독하게 당해야 그때 마지못해 움직였던 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인격적으로 좋게 누구님 해주세요 하면 그냥, 특히 윗사람이 얘기하면 그래도 조금 듣는데 자기랑 동료나 아랫사람이 좀 부탁을 하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어지지. 옆에 사람들이. 윗사람 얘기도 사실은 아주 강하게 얘기하기 전에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듣는 줄도 모르고 고집 부려요. 자극이 안 오니까. 몸이 아프거나 여기서 욕이 날라와서 수치 당해야 듣는데 욕도 안 날라왔고 난 맞지도 않았어. 부드럽게 얘기해줘. 음악 소리인가 봐. 저 사람 그냥 얘기하나 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서 못 때리고 있어서 당신 이제 그만두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렸다고,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버렸다, 나를 미워한다, 수치 줬다, 이렇게 생각하지 또. 자기가 한 게 안 보이는 거야. 굉장히 같이 있기가 힘든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섬세한 아기, 부드러운 말로 훈육돼서 키운 아기들은 제가 데리고 있어 보면 좋게 얘기해. 아무개야, 엄마 이거 좀 해줄래? 그럼 이렇게 사랑으로. 제가 부드럽게 얘기하면 사랑받는 기분으로 해줘. 그럼 또 제가 엄청 사랑받는 기분으로. 그리고 자기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가만히 들어보고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럼 꺾어. 근데 그렇지 않고 안 맞는 것 같아. 틀려. 그럼 물어봐요. 그런 아기들은. 두려움이 큰 아기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참으면서 자기가 틀린데도, 생각이 다른데도 억지로 참아. 속으로 이러지. 혜리 엄마가 틀렸어. 내가 맞았어. 그러면서 억지로 해줘. 근데 이야기는 그러지 않고 자유롭게, 엄마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해요, 혜리 엄마? 응?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 이렇게 물어봐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제가 충분히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해주면 이해되면 또 기쁘게 훅 받아들이고 하고 할 줄 알아. 자유로운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일하는데 편해. 그리고 같이 생활하는 게 즐겁고 인격적이고 이렇게 돼요. 인간성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부분 굉장히 폭력을 많이 당하고 수치를, 모욕을 많이 당하고 자란 몸을 가진 아기는 그 몸과 마음에서 차라리 이거를 웬만한 강도로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공부 시킬 때 참 어렵죠. 그리고 사실은 사회생활 할 때 윗사람이 그렇게 잘한 사람일 경우는 상당히 그거는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리더가 그런 경우. 왜냐면 아랫사람은 그게 아랫사람이니까 괜찮은데 윗사람이 그렇게 심한 폭언폭력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막 그런 어떤 수치나 모욕을 주고 두려움으로 그래서 아랫사람이나 동료들이 제압하려고 할 때는 그 조직의 문화 자체가 전부 수준이 떨어지는 동물성의 문화가 되고, 그러니까 똘똘한 감성이 순수하고 인간성이 발달한 아기들은 거기 안 오죠. 다 동물성이 지독하게 고집이 세고 말 안 듣고 그런 두려움과 수치에 의해서만 마지못해 일하는 아기들이 오니까 어떻게 되겠죠? 그 조직은 소멸돼요. 수치스러운 조직, 두려움에 가득 찬 조직이 돼서 소멸되고 끝내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의식의 차원이 낮으니까, 동물성이고로. 그래서 반드시 리더는 부드럽고 설득을 잘하고 설명을 해서 끌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왜냐면 그 아랫사람 중에는 꼭 그렇게 모욕 주거나 그렇게 두려움으로 막 강하게 얘기하거나 폭력 쓰거나 이래야 말 듣는 그런 구조를 가진 아기들이 많거든. 돈 못 받을까봐, 월급 못 받을까봐 그걸 참으면서 하지만, 그렇게 참으면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그걸 몰라요. 그렇게 참으면서 할 때는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뭐를 하든 조직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 진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해야 열매를 맺지, 나는 마음으로는 절대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해. 그럼 오히려 회방하는 거, 반항심만 올라오니까 방해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인벌브에서 그런 사람을 시키면 오히려 조직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마음의 원리를 아니까 항상 여기 영채마을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충분히 얘기해서 우리 아기들의 마음이 다 이해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하게 되고, 고집 부리는 애기, 이게 다 남이 맞다고 하는데도 혼자
독불장군처럼 고집 부리는 아기들이 있어요. 논리가 아니라 그냥 고집이 세고 동물성 에고가 세서 그냥 심한 프레스가 가지 않으면 받아들이진 않으려고 고집 센 아기들. 그런 아기들 같은 경우는 그 동물성 에고를 꺾어서 충분히 이해해서 자기가 그게 뭐가 틀렸는지를 인정시키고 그렇게 공부시키고서 끌고 가죠. 그래야 이게 순항을 하지. 안 그러면 여러분 그 반항심 에고가 다 조직이 죽으면 자기도 어떻게 되죠? 그 조직에 있는 본인도 타치지. 쫓겨나고 이게 축소되고 하며. 그런데 에고는 어리석게 그걸 모르고. 그리고 마음은 별거 아니라고. 내가 하면 되지. 움직이라면 움직이면 되지. 내 마음이 싫어온 마음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 올리면서 하는 건 뭐 어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이 단데. 차라리 그런 아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놀아. 이러고 안 시키는 게 난 거야. 그러니까 인볼브 시켰다가는 오히려 하는 일에 마장이 걸리는,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부정성의 브레이크. 무서운 거죠. 마음이 단데. 몸뚱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하는데. 마음이 기꺼이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동물성의 에고가 심할 경우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 듣질 않고. 또 리더의 자격도 없는 거야. 그런 리더 밑에 누가 가 있으려고 그래요. 그치? 그리고 똑똑한 아기일수록, 의식수준이 높은 아기일수록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사랑으로 소통하면서, 그리고 내가 틀린 점을 얘기할 때 리더가 꺾어줄 줄도 알고, 그런 인격적인 리더 밑에 있으려고 하지. 자기를 그렇게 막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하고 수치 주면서 모욕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가 있겠습니까? 그런 리더 밑에는 다 그런 동물성인 에고만 가서 계속 반항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억지로 하게 되니까 굉장히 불행하고 힘들게 되고 조직은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동물성 에고는 사실은 그냥 마음 공부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생활 하는데도 되게 중요하고 가정생활도 중요해요. 그 동물성이 강한 여자, 남자, 배우자를 맞으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부드럽게 얘기해서 말을 안 듣거든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해.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 절대 죽지 않는 거죠. 별것도 아닌 거에 안 죽었고 큰 거에 안 죽는 게 아니라 사소한 거에 안 죽고 고집 부리고. 옛날에 제가 대학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할 때 이렇게 마약 체킹하러 그 병실에 갔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란히 누웠는데 할아버지 다리 부러지고 할머니 갈비뼈 나가서 왜 그랬어요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주전자를 이렇게 난로에 올려놓고 물이 끓는데 뜨개질한다고 할아버지 보고 그거 좀 가스레인지 끄라고 했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신문 읽다가 난 신문 읽는다고 당신이 끄라고. 둘이 싸움이 붙었네? 절대 안 지는 거지. 별것도 아닌데, 그쵸? 그게 동물성이 강한 거죠. 그래갖고 야구방망이로 할머니가 할아버지 다리 때리고 할아버지가 망치로 할머니 뭐 갈비뼈 때 이래 나갔대. 그 둘이 그 누워있는데 제가 엄청 웃었어요. 왜 아니 뭐 그걸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했는데 별거 아닌 거에도 이 동물성 에고는 진다는 걸 못 참는 거예요. 진다는 건 뭐예요? 자기 주장을 꺾을 때 지는 것 같은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해 상대 입장을. 상대 마음을 마음으로 수용하려면 이걸 꺾어야 되는데 참고 해주는 것도 못한 거야. 참고 해주는 것도 꺾은 게 아니에요. 기꺼이 알았어 내가 해줄게 기쁘게 해줘야 사랑으로 해줘야 꺾은 건데 내 주장을 내려놓고 그렇지 않고 고집 부리면서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해줘도 안 꺾은 거죠. 그 에고는 안 죽은 건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예 안 꺾은 거야. 인생이 힘들죠. 그런 고집으로는 누구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공부는 그래서 동물성 에고가 죽고 그래서 인간성으로 사랑을 계속 쓰다 보면 동물성 에고는 점점 죽고 왜 죽을까요? 사랑을 쓸 수 있게 되면 사랑을 쓸 수 있게 될 때 드디어 인간성 개발인데 사랑을 쓰면서 상대를 설득하고 사랑으로 내가 죽을 때 행복한 걸 알거든. 동물성 에고를 써서 두려움으로 움직여서 상대를 제압하고 내가 죽을 때는 그게 괴롭다는 걸 알아요. 인간성, 사랑을 모를 때는 그 괴로움인 줄도 모르고 원래 이렇게 사는 줄 알고 살지만 인간성, 사랑으로 하는 걸 알 때 남을 배려하고 이해해주면서 하는 기쁨을 알 때는 동물성을 굳이 안 써요. 그게 서서히 그냥 죽어. 그러면서 인간성에서 점점 신성으로 넘어가. 신성은 뭐죠? 기꺼이 죽어주는 거예요. 기꺼이 다 이해해주는 거야. 손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그게 신성의 사랑이죠. 다 주고 싶고 무조건 저 사람 입장에서 해주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게 신성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동물성 에고 알아봤어요. 동물성 에고는 그렇게 폭력적인 그리고 그렇게 폭력성은 주로 어디서 나온다? 남녀,
성관념에서 비롯돼요. 여러분, 모든 가해자의 시초는 남녀지. 응? 동성끼리 힘으로 지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많은 폭력이 일어나는 게 가정폭력 아닙니까? 여자 남자 지배구조가. 응?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도 남자끼리도 있고 여자끼리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센 게 남자 상사와 뭐 여자 직원, 여자 상사와 남자 직원, 뭐 이렇게 성적인 그런 대결 구도. 그래서 페미니스트도 있고 남자 여자 그 대결 구도가 생기는 이유가 강자 약자 그 지배 구조가 남녀에서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성관념, 성살기라고 하자, 성수치 애고가 뜰 때 그게 바로 동물성 애고가. 안 그런 사람이 갑자기 성수치가 뜨니까 동물성이 돼버리더라고요. 우리 아기들 중에도 되게 상냥하고 귀여운 아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성수치가 뜨더니 전혀 다른 아기가 돼서 제가 굉장히 놀란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상냥하고 잘 꺾고 잘 받아들이던 아기가 와 놀랬네. 그게 올라오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미안하다고 안 하고 버티는데 혜라 엄마가 도력이 약해서 그거를 꺾지를 못했는데 도력이 조금 올라가면 그런 애고도 꺾을 수 있도록 제 사랑이 더 커져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밤도 혜라 엄마는 몸치하고 사랑을 뿜뿜 키워서 내일 혜라 마음쇼에서 많은 아기들 사랑으로 그 동물성 애고, 성관념 애고 녹일 수 있도록 충전하겠습니다. 우리 아기들 내일 혜라 마음쇼에서 봐요. 안녕.